괴물 같은 크기의 잠자리는 어쩌다가 멸종해버렸을까요? (1880년) 프랑스 코먼트이. 이곳의 셰일 광산에서 한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화석을 보고 놀라 자빠질 뻔했죠. 이 화석은 흡사 잠자리 형상의 화석이었는데 머리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는 43cm로 30cm 자보다도 컸고 날개를 펼친 크기는 무려 71cm에 달했죠. 이 잠자리의 크기는 오늘날의 비둘기나 까치만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녀석의 이름을 메가네우라라고 했습니다. 이후 이 화석은 유럽 곳곳에서 쏟아져 나왔고 화석이 발견된 셰일 지층의 탄소 연대기를 측정해본 결과 이 녀석들은 약 3억 2천만 년 전 석탄기에 살았던 동물이었죠. 3억 2천만 년 전 거대한 원시 잠자리들이 하늘을 날아다녔다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잠자리들은 엄밀히 따지면 원잠자리목으로 오늘날 잠자리에 짙게 조탁은 아니지만 사촌지간임엔 분명하죠. 이 녀석들은 왜 이렇게 컸을까요? 그리고 이 녀석들은 어떻게 멸종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거대 원잠자리 메가네우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잠자리는 언제나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구에는 수많은 잠자리가 있지만 실잠자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잠자리들은 날개를 접을 수가 없죠. 4억 5천만 년 전 오르도비스기. 지구에는 나무도 잔디도 없었습니다. 이 시기는 공룡이 지구에서 대략 1억 5천만 년을 살았으니까 넉넉 잡아도 공룡이 2번은 살다 갔을 만큼 머나먼 시기죠. 당시 육지에 식물이라고는 고작 이끼 같은 것들밖에 없었지만 어떤 동물들은 벌써부터 육지에 기어 올라와 살았습니다. 바로 절지동물이죠. 여러분들은 흔히 절지동물이라고 하면 거미나 진해, 정갈 같은 이런 동물들을 떠올릴 겁니다. 곤충이라고 하고 싶지만 곤충이라기엔 어딘가 애매한 녀석들이죠. 하지만 절지동물은 육지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바다의 새우나 랍스터 같은 갑각류들도 절지동물이죠. 절지동물의 역사는 어떤 동물의 역사보다 훨씬 길고 방대합니다. 절지동물들이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오게 된 과정은 매우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이쪽이 우리가 흔히 새우나 게, 랍스터처럼 갑각류라고 부르는 해양 절지동물입니다. 이런 갑각류들의 어떤 머나먼 조상들이 최소 4억 년 전 육지로 기어올라왔고 육지로 올라온 절지동물 중의 일부가 지금의 곤충이 되었습니다. 1억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생명체들이 바다와 육지를 채워나갔지만 아직 하늘을 날 수 있는 동물은 아무것도 없었죠. 3억 5천만 년 전 석탄기 어떤 곤충들이 날개를 달았고 날개를 단 곤충들은 그 날개로 하늘을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최초의 하늘을 날 수 있는 동물이 탄생한 것이죠. 이 녀석들이 어떻게 어떤 이유로 날개를 가지게 되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최초로 날개를 가진 곤충들은 잠자리나 고대 하루살이처럼 날개를 접을 수가 없었고 항상 날개를 펴고 있어야 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날개를 접을 수 없는 곤충들을 오래된 옛날 형태의 날개를 가진 곤충이라고 해서 고시아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리는 최초로 하늘을 날았던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그 날개 모양을 오늘날까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잠자리들과 마찬가지로 거대 원잠자리 메가네우라도 날개를 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은 왜 이렇게 컸을까요? 이 녀석들이 왜 이렇게 컸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곤충이 어떻게 호흡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곤충은 폐가 없습니다. 하지만 호흡을 할 수는 있죠. 곤충이나 절지동물은 몸에 있는 트라키아라는 기관을 통해 호흡을 합니다. 트라키아는 개방형 순환 시스템으로 속이 텅 빈 공기 통로죠. 트라키아는 기문을 통해 대기의 산소를 직접 받아들입니다. 이 산소는 트라키올이라는 미세 기공을 통해 흘러들어가 체액에 용해되죠. 체액에 용해된 산소는 세포 구석구석으로 전달됩니다. 곤충은 이런 방식으로 호흡을 하죠.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존 반덴브룩스 박사는 실험실에서 다양한 산소 농도로 곤충을 키웠죠. 잠자리는 산소 농도가 10% 증가할 때 그 크기가 20%나 더 커졌습니다. 석탄기의 대기에는 산소가 아주 풍부했습니다. 오늘날 지구의 산소 함유량은 21%, 하지만 석탄기의 산소 농도는 한때 35%까지 치솟았죠. 몸집이 커져도 산소를 잘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직 하늘을 날 수 있는 익룡도 새도 없던 하늘에는 이들의 천적도 없었기 때문에 크기가 커질수록 사냥을 하기에도 유리했을 겁니다. 석탄기에는 산소가 많았던 만큼 대기의 공기 밀도 또한 높았습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양력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는데 공기의 밀도가 높을수록
뜰 수 있는 힘, 즉 양력이 증가합니다. 한 번의 날갯짓으로도 더 높이 날아갈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 녀석들은 큰 몸집을 가지고도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녀석들은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이 녀석들은 왜 멸종해버렸을까요? 날개가 손상돼버린 잠자리입니다. 잠자리는 날개를 접을 수가 없는 곤충, 즉 고시아강이라고 했습니다. 날개를 펴고 있으면 날개를 보호하기가 매우 불리하죠. 하지만 파리나 벌, 매미와 같은 곤충들을 생각해본다면 어떨까요? 이런 녀석들은 날개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날개를 접어 등 뒤로 폴딩할 수 있는 이런 곤충들을 새로운 형태의 날개를 가진 곤충이라고 해서 신시아강이라고 합니다. 신시아강 곤충들은 날개를 등 쪽으로 접어 날개를 보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날개를 접고 앉아있으면 포식자들의 눈에 잘 띄지도 않기 때문에 생존에 매우 유리하죠. 잠자리는 다리를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다리는 물건을 잡거나 사냥을 위해서 쓰이죠. 하지만 날개를 폴딩할 수 있는 어떤 곤충들은 날개를 접고 지상에서도 빠른 속도로 걸어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굳이 날지 않아도 땅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곤충들이 경쟁자로 등장했던 겁니다. 석탄기를 지나 폐렴기를 거치며 대기의 산소 농도는 점점 떨어졌습니다. 이들이 멸종하게 된 시기와 거의 완전하게 일치하죠. 결국 거대 원잠자리들의 멸종 이유는 폐렴기의 환경에서 호흡이 어려워져 더 이상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으며 공기의 밀도 또한 낮아지며 전성기 때처럼 활발하게 하늘을 누빌 수가 없었고 결국 이런 날개를 접을 수 있는 곤충들과의 생존 경쟁에서 점차 밀려나 멸종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5천만 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던 거대한 원잠자리, 이런 원잠자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있었다면 어린이들의 곤충 채집은 공포의 과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럼 오늘 메가네우라에 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